이런 영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만들어도 될 법한 창문들은 위쪽으로 열리네요. 거대한 나무통에 들어있는 기판이 그대로 귀걸이가 되는 거네요. 체스인데 캔들이네요. 사진 한 장만 나오고 유니폼을 입으니까 C를 하나씩 보여주는 시계처럼. 한 주간의 재밌는 제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수 셀렉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난주에 발표했던 오픈 AI의 소라 소식이죠.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AI가 이 정도까지 왔나,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빨간색 모직 니트 오토바이 헬멧을 쓴 30세 우주인의 모험을 담은 영화, 이것만 집어넣는데 이런 영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 놀랍지 않습니까? 소라의 원리는 시각적 데이터를 패치로 변환한다고 그래요. 여러 영상들을 AI가 이제 학습을 하겠죠. 그러면서 인코딩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의 패치로 만들어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를 시킨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상을 학습을 한다. 그래서 그 학습된 것들을 통해서 예측 훈련이란 걸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떤 영상을 생성한 다음에 노이즈를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제거하면 나중에 선명한 영상이 나오게 되는 이런 원리라고 하는데, 그 예로 기존의 컴퓨터에서는 AI가 약간 좀 일그러져 보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4배 컴퓨팅, 32배 컴퓨팅을 하면은 점점 훈련이 되면서 정교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AI 영상은 왼쪽 건데 점점 진화를 하면서 이런 영상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에는 아주 작은 영상들로 훈련을 하거나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종횡비를 따지지 않고 전부 다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이제 보는 것처럼 영화에서 틀어도 될 정도의 해상도와 자연스러움, 프레임 이런 것들 갖게 되는 거죠. 소라는 이미지 투 비디오라고 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이거를 비디오로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라라는 구름이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가 이제 영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렇게 도서관에서 서핑을 타는 어떤 상상 속의 그림을 누가 그렸다고 치면은 이 그림을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비디오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드론이 어떤 콜로세움 같은 거를 이렇게 쭉 돌고 있잖아요. 이런 영상이 있다면은 드론하고 나비하고 요 두 가지가 합쳐진 이런 거라든지, 마을의 어떤 저 부분만 눈이 내린 동화 같은 영상이 만들어지죠. 그야말로 놀람의 연속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바로 이 장면인데,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서 우주의 역사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있고 그의 눈은 걸어가는 화면 밖의 사람에 집중한다. 모직 코트와 버튼다운 셔츠를 입은 그는 갈색 베레모와 안경을 끼고 아주 교수다운 모습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찾은 듯 은은한 입을 담은 미소를 짓고 있다.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법의 시간 동안 마라케시에서 서서 눈을 깜빡이는 24세 여성의 극단적인 클로즈업, 70mm로 촬영된 영화 필름, 피사의 심도, 생생한 색상, 영화. 그리고 눈 속에서 놀고 있는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들을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맘모스들이 눈 덮인 초원을 밟고 다가오는 모습을 그렸죠. 이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골드러시 당시의 캘리포니아의 역사적인 영상을 만들어봐라. 교회를 여행하는 기차의 창문에 비친 잠깐 지나가는데 반사된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담았죠.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달마션이 1층 건물 창밖을 통해 바라보다가 이제 걷고, 야, 이런 모습들, 불꽃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든지 경이로움이라든지 호기심,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넣으니까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네요. 잠든 주인을, 고양이가 이제 주인을 이렇게 발로 양양 펀치를 날리잖아요. 이런 모습이라든지, 뉴욕시가 아틀란티스처럼 물에 잠기는 모습, 그래서 물고기, 고래, 바다거북, 상어, 이게 이제 물속에서 헤엄치는 장면을 연출해줘라. 20대 청년이 구름 위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다. 요거를 영상으로 만들었네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고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해줘라. 이것도 멋있지 않습니까?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역사적인 철도가 증기기관차죠. 증기기관차가 달리고 있는 모습. 그런데 아직 소라는 한계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사람을 연출을 했는데 거꾸로 달리고 있잖아요. 재밌는데 엉뚱한 것들. 유리가 깨지는 거라든지 이런 상호작용이 많아야 되는, 그러니까 즉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것들은 아직은 연산이 부족하다 그럴까 구현을 못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소라가 놀라운 점은 역시 텍스트 투 비디오라는 점일 겁니다. 이거 보면은 몇 글자 안 넣었어요. 그냥 청바지와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남극을 걷고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달마시안이 응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요하네스버그의 축제에 참가한 어떤 여인이라든지, 노을 속에서 하얀 옷과 청바지 여인, 하얀 옷과 청바지에 남성이 거리를 걷는 거라든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가 AI가 만들었다고 이제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을 수준의 기가 막힌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아직은 소라가 일반인들한테 공개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몇 아티스트라든지 영화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장면들 보면은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AI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을 수준까지 오고 있다. 예전에는 햄버거를 먹으면은 이 햄버거를 먹은 자국이 표시가 안 되는데 이제는 한입 베어문 자국이 그대로 남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AI라는 게 무섭다. 과연 1년 후라면은 또 얼마나 발전이 돼 있을까. 이게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저는 AI가 상당히 무섭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다음 소식은 스피어 광고에 대한 소식인데요. 기존에는 스피어 광고를 누가 했었냐면 거대 IT 기업이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광고들만 해줬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게임 광고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뭘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쿠폰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고, 게임 광고를 시작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피어 광고가 앞으로 점점 다양한 어떤 스토리라든지 실제 광고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왔다. 사람들이 이걸 막 찾아보잖아요. 지금 스피어 광고가 뭐가 떠 있는지. 뭔가 새로운 미디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재밌는데요. 역시 스피어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신가오의 고카트라는 컨셉 소식인데요. 그렇죠. 고프로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촬영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스키라든지 서핑이라든지 이런 극한의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촬영을 해왔어요. 특히 카트에서 고프로를 장착해서 드라이빙을 하는 이런 장면들도 많이 연출됐었는데, 이 디자이너가 고프로가 여기저기 제대로 장착이 된 카트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카트의 컨셉은 트랙까지도 아예 그냥 디자인을 했네요. 여러 군데 센서가 장착이 되고, 일단 굉장히 멋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이건 그냥 카트로 실제로 만들어도 될 법한 아주 고프로의 어떤 느낌이 나는. 저 정면에 보면은 고프로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잖아요. 핸들에는 스마트폰을 장착한 건지 아주 깔끔하게 고프로의 어떤 제어가 가능한 이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것 같고, 전면에 고프로 카메라라든지 측면에도 고프로 카메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들이 아주 다양하게 고카트의 주행 이런 것들을 아주 멋있게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들 보니까 왠지 고프로에서 왜 이런 고카트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갑자기 이해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클라이슬러의 컨셉카 소식인데요. 클라이슬러가 이렇게 멋있는 컨셉카들을 소개한 적이 있나요? 근데 이 컨셉카는 멋있다. 일단 전기차 같은 느낌이에요. 무엇보다도 저 내부 그리고 포도어가 이렇게 열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야, 도어 2개가 열리고 창문들은 위쪽으로 열리네요. 멋있다. 요런 전기차가 나오면은 기존의 전기차들이랑 굉장히 차별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컨셉이 아니라 실제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기차들 컨셉 중에서 가장 멋있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스핀 AI라는 디바이스 소식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거대한 나무통에 들어있는 뭔가 턴테이블 같기도 하고 DJ 머신 같기도 하고 그야말로 스핀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저기 버튼들 있잖아요. 비트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합할 수 있게 하고 그 조합된 것들이 AI를 통해서 마치 스크래치를 내듯이 LP판으로 디제잉 했을 때 찌그찌그찌그찌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머신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뭔가 아날로그적인 것과 디지털적인 거가 합쳐진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멋있는데요.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서멀 이어링이라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기판이 그대로 귀걸이가 되는 거네요. 저 기판을 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겠죠. 여기에는 온갖 센서들이 장착이 돼 있고 이 센서들을 통해서 몸의 상태라든지 온도, 체온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귀걸이야말로 하루 종일 착용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겠네요. 재밌는 컨셉인데요. 점점 몸에다가 뭔가를 씹는다든지 장신구라든지 링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IT화 되는 게 뭔가 미래의 트렌드 같기도 한데요. 다음 소식은 제가 이름을 체스 캔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뭘까요? 그야말로 체스인데 캔들이네요. 그러니까 각각 말이라든지 뭐 킹이라든지 퀸이라든지 다 조금씩 다르게 캔들로 돼 있는데 캔들 밑에 받침도 있고 이 하나하나 캔들로 체스를 실제로 둘 수도 있겠는데요. 저 불을 켜면서 점점 녹아내리지 않나? 실제로 체스를 두다가 나중에 캔들로 쓸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체스의 말 하나씩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별도로 하나씩 판매를 하네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이거 하나하나가 어느 게 킹인지 어느 게 퀸인지 기사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할 것 같은데요. 뭔가 다소 헷갈리지만은 굉장히 특이한 체스가 나왔다. 하나 사보고 싶은데요. 자, 다음 소식은 티네이지 엔지니어링의 그리카가 드디어 출시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이거죠. 이게 어떤 사진 한 장만 나오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립카니까는 손가락으로 가지고 노는 어떤 자동차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처음 사진은 요거였어요. 근데 바퀴에 베어링이 돼 있는 걸로 보니까는 아주 정교하고 잘 굴러가는 뭔가일 거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요거 닮았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비쌀까? 이렇게 조그만 게 레드 컬러뿐만이 아니고 블랙이라든지 실버 컬러도 나왔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했는데 도대체 이게 실물이 어떨지 자 실물을 받아본 분의 영상입니다. 너무 크다.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책상에서 가지고 놀죠? 크다. 다음 소식은 랩탑의 컨셉인데요. 이 랩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디자인이 예쁜데요. 저 뒤에 받침대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저 플라스틱 부분이 저게 뭘까요? 저게 이렇게 쫙 빠지네요. 그러면서 슬롯들이 저 안에 감춰져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요. 뭔가 특이한 컨셉 같기도 하고 평소에는 슬롯이 하나만 보이다가 이걸 펼치면 여러 개를 쓸 수 있다. 이런 컨셉 같은데 디자인은 너무 예쁜데 스토리지 튜브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긴 하지만 굳이 저렇게 빼지 않아도 그냥 자, 다음 소식은 원엑스의 이브라는 로봇 소식입니다. 한동안 로봇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좀 더 실용적이면서도 뭔가 일을 잘하는 이런 로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로봇이 너무 못생겨서 옷을 입혔다 이런 로봇 소식도 있었는데 그건 계속 못생겼었잖아요. 근데 이 이브 로봇은 유니폼을 입으니까 꽤 그럴싸한데요. 그런데 이 이브는 밑에 이족 보행이 아니라 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잡으면서 훨씬 더 부드럽고 쉽게 이동을 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요. 손도 보면은 굉장히 인간의 손 같지 않게 뭔가를 잡고 놓는데 포커스를 둔 합리적인 로봇이다. 어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만들었는데요. 실험실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데 아주 최적화돼 있다. 괜찮은데요. 또 다른 로봇은 이족 보행이에요. 이거는 정말 후드티 뒤집어 쓰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사람 같다.
아무튼 실용적인 로봇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비지의 새로운 툴 소식인데요. 이 툴은 자신의 뭔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은 아주 화려한 애니메이션이 되는 그래프로 그려주는, 오, 나 이거 필요했었어. 그래서 이 그래프들을 보면은 뭐 코드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멋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이 되니까 특히 굉장히 멋있는 표들인데, 이 표들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이 표들을 에디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업로드하는 데이터가 공개가 돼야 돼요. 저도 이걸 해볼까 하다가, 아니 내가 뭔가 파워포인트나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거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된다. 거기서 좀 걸리는데요. 아무튼 이런 컨셉의 AI 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포임타운의 포임1이라는 이런 디바이스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야, 요거는 뭔지 예쁘다. 그런데 AI를 통해서 C를 컬렉팅 해가지고 그 C를 하나씩 보여주는 시계처럼 그런 느낌의 디바이스인데 괜찮은데요? 뭔가 이런 디바이스들이 필요해요. 인간이 너무 시간에 얽매여 살게 되고 약속이라든지 스케줄 이런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는 어떤 구절에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여유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디바이스인데 재밌는데요. C의 한 구절을 송출해주는 그런 디바이스가 소개가 되고 있네요. 멋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매틱 로봇 베큐움이라는 로봇 청소기인가요? 오, 기존의 로봇 청소기하고 다른 점은 일단 굉장히 크다. 그리고 높다. 절대로 침대 밑에는 못 들어가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얘가 AI가 확실히 들어가서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쓰레기라든지 먼지라든지 오물이 뭔지를 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를 지금 물걸레로 닦아야 되는지 청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오, 이 컨셉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강아지가 집에 만약에 오줌이나 똥을 싸놓게 되면은 로봇 청소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청소하면서 온 집안을 아무튼 이런 컨셉인데 아직은 좀 큰데요.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로봇의 청소 기능을 단 듯한 그런 느낌인데 강아지 발자국을 어떻게 청소하죠? 이 정도 됐으면 이걸 그냥 얇게 만들면 되겠네요. 아니면 기존의 로봇 청소기에다가 이 기능을 탑재하는 게 더 쉬울까요? 자, 다음 소식은 가상현실 돋보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돋보기는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돋보기처럼 활용하는 건데 이 안에 뭐가 보이냐면은 gon충이라든지 원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뭔지가 AI를 통해서 설명이 붙는 거네요. 오, 괜찮은데요? 이런 컨셉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에 눈을 크게 대지 않더라도 AI를 통해서 어떤 기능 설명이라든지 내용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재밌는 컨셉인데요. 아이들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곤충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선택을 해가지고 스캔하듯이 누르면은 이 안에 설명이 나오는 거겠죠. 재밌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스프링이라는 브랜드의 의자 소식인데요. 이게 나왕일까요? 의자를 만들었는데 위에 좌석 부분이 스위벨이 돼요. 이거 굉장히 끌리는데요. 뭔가 의자가 기능적이네요. 밑에다가는 어떤 책을 꼽든지 뭐 리모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꽂아둘 수 있고, 이 의자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끌리는데요. 의자가 수납 공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 고깃집 가면은 의자가 열려가지고 아무튼 갖고 싶다. 자, 다음 소식은 PUI라는 어떤 컨셉인데, 그렇죠. 스마트폰이 이제 대세가 되면서 모두 다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터치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점점 스마트폰에 물리적인 키도 없애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면서 터치로 끝내는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디자이너들이 생각한 거는 물리적인 어떤 버튼이라든지 다이얼이라든지 시각적인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좋다. 그래서
그래서 스마트폰도 이렇게 다시 변화해볼 수 있을까, 어떤 실험적인 어떤 연구를 한 것 같은데요. 점자 시계를 스마트폰으로 구현하기란 어렵죠. 시간을 읽어주는 거 말고는. 카메라 셔터라든지 다이얼 락이라든지 리코더라든지 이런 것도 멋있는데요. 이게 다 디지털이긴 한데 아날로그의 어떤 느낌을 넣은 거겠네요.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폰에 접목이 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미래인 것 같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